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민스와 함께하는 오랜만에 하는 중동 정치 이슈 브리핑입니다. 계속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란 핵 합의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오바마 정권 때 이후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8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은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미국의 파워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이제 여기서 좀 더 조명할 부분은요.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유럽 국가와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과의 상황을 같이 조명하는 부분입니다. 알자지라 기사를 가져왔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 미래가 전개될 것인지까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그 알자지라에 있는 기사들을 제가 가져왔는데 어느 정도 브리핑식 요약을 했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란 핵 합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5 플러스 1이지 않습니까? 물론 유럽 연합이라는 존재를 합치면은 7개가 되겠는데요. 하지만은 그 중에 유럽 국가가 좀 많죠. 아무튼 난항을 겪는 이란, 유럽 국가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또 첫 페이지를 장식해 봤습니다. 이란은 현재 계속해서 유럽 국가들을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현재의 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란 핵합의 과정에서 좀 입장을 재설정하고 있는, 리뉴하고 있는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란 핵합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뭐 프랑스, 영국 그리고 플러스 1이 독일이죠. 이렇게 세 국가와 이란의 조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로 규탄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어떻게 규탄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의 핵 협상 대표인 알리 바게리 이 인물은요 외무부 정치 담당 차관입니다. 현재 이란에서요. 그런데 어떻게 발언했냐면요. 유럽 국가들은 건설적인 제안과 계획 제시를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실패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Constructive proposal and initiative. 네, 그것이 지금 다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향해서 어떻게 핵 협상을 그 유도를 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그들에게 유리한 점을 부여할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에서 나오는 행동이겠죠. 자,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현재 이 시점에서는 아직 핵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그 이란은 완벽하게 핵 합의를 복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유럽 제재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유럽 국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란은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실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그들의 입장을 리뉴얼하고 있나를 하나씩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멘트로 보시면은 사실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란은 핵 증강을 멈출 필요가 있다. need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메이저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을 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까지는 어느 정도의 원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란 핵 증강을 멈추기 위해서 이란의 핵 보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네, 0은 아닙니다. 근데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수준 뭐 그렇게 해서 핵을 만들 수 있을 수준의 이하의 핵 보유를 하는 전제로 이렇게 핵 협상을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핵 증강 멈추는 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은 유럽 국가들은 이란을 향해서 핵 협상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랑 그리고 미루는 모습 그리고 핵 증강하려는 모습에 규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유럽 국가들의 대이란 제재 정책 그리고 어, 유럽의 핵 협상 이란의 핵 협상을 참여하면은 어떠한 이득을 줄 수 있는지 이러한 이니시에이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잘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있는 반면에 또 계속 규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란 소식통으로는 계속 말씀을 드려보면요.
유럽 제재가 강력히 거절된다라는 모습. 유럽은 항상 이 시점에서는 현재 제재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 제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현재 어떤 것을 플러스해서 말하고 있냐면요. 현재 유럽 제재나 기타 국가들의 제재가 이란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이란이 뭐 국내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전력 난도 가끔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일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제재가 있기 전보다는 있기 후가 훨씬 더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인 건 맞죠. 하지만은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제재 강력하게 거절하고 이것이 별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이란이 계속 말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 좀 다르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국 외무장관의 리즈 트러스라는 이 새로 신임된 그런 인물의 얘기인데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좀 더 강경해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엔나 회의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란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비엔나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에. 근데 여기서 지금 미국은 암묵적으로 그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그 유럽 국가를 포함한 뭐 러시아, 미국 죄송합니다. 미국 아니고 러시아, 뭐 중국 그런 나라들이 모여서 하고 있죠. 이런 나라들하고 계속 그 테이블에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아주 심오한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만약에 이 마지막 기회를 부여했을 때 이란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거라는 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aggressive 뭔가 좀 레디컬한 부분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뭔가 이란에 대한 좀 더 강경스러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것을 여기서 초점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관한 내용도 잠시는 보겠습니다. 부분적인 유럽 국가 중재 하에 미국과 이란이 간접적으로 협상을 재개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뭐 모든 게 흑백 논리로 따져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국가 체제 유지와 그리고 정부의 어떤 존재 존립 정통성을 따져봤을 때 핵이 있어야 핵이 있어야 일단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좀 강력한 외교 정책을 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경제 제재를 불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시위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고 경제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무마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특히나 이거는 어느 정도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라이시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됐잖아요. 올해 여름 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더 강력해진, 뭔가 강경해진 사실인 거죠. 로하니가 이제 그 나가고 라이시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란으로서는요, 약간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느낌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 협상을 당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뭔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왔을 때 좀 더 기다리면은 10을 받을 거를 뭐 20, 30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빨리 복귀를 하면은 20, 30 받을 거를 10밖에 못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요. 이란도 역시 그냥 이게 외교 브레인이 없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그 미국과 이 유럽 국가로 봤을 때는요. 그 이란의 핵 축소가 정말 중요한 정책은 맞습니다. 그래야 일단 그 주변의 지역에 대한 그 위협감도 줄어들 뿐만 아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이란이 핵이 있으면요. 그 주변 중동 지역에 어떻게 퍼질지 전파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예멘이라든지 뭐 예멘 후티 반군 세력이라든지 그리고 왼쪽에는 레바논 헤즈볼라가 있지요. 이러한 군 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란이 핵이 완전히 활성화가 되면요. 이러한
proxy powers, 그러니까 이런 그 주변 세력들이 같은 편인 세력들에게 핵이 전달이 안 될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란 핵을 그렇게 좋게 여기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확산도 분명히 억제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란을 너무 건드리려고 하니까 이란이 더욱더 이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핵이 매우 중요한 걸 또 아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란 어떻게든 핵을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막으면은 또 이란이 어떻게 또 강력하게 나올지도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북한처럼 대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란이 이걸 알겠죠. 네. 그래서 적당하게 핵 합의를 들어갈 이런 타이밍을 좀 간보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이 당장의 핵 합의에 복귀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핑계를 많이 만드는 이유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게 원래부터 그런 기조였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뇌피셜일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하면요. 2015년에 핵 합의가 전개가 되었죠. 오바마 정권 말기 때 그렇게 되었다가 트럼프 대통령 초기 때 바로 미국 핵 합의가 탈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시기 때 대이란 강력 제재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다른 나라 같은 맥락의 유럽 국가들 역시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깊이 경질이 되었죠.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란은 역시 못 믿는 거죠, 사실은. 언제 들어와야 좀 더 이득을 많이 취하고 핵 협상 전개할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하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핵 합의를 복귀해도 이게 앞으로 제재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것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합의 복귀했다고 해서 경제 제재가 바로 풀릴 것인가 이것도 솔직히 좀, 그리고 복귀를 했다고 해서 또 어떤 국가들이 또 이상 행동을 보일지 이란 정부로서는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맥락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줄다리기가 계속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하고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요. 언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새 언론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예디오스 아로노트라는 그런 언론이 있습니다. 언론사가 있는데요. 대이란 공격에 반대하는 미국인은 없다라고 미국의 입장을 대신 밝혀주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에레츠라는 이스라엘 대표의 언론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국방장관 베니 간츠는 대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베니 간츠는요, 이 새로운 무지개 정부라고 하죠. 신임 이스라엘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전 네타냐후하고 베니 간츠가 서로 연정을 구성해가지고 뭐 몇 년은 네타냐후, 몇 년은 베니 간츠 가기로 했는데 경질됐죠. 이것도 실패를 했지요. 그때 이미 정치적으로 좀 어느 정도 난항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지금은 국방장관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한 자리는 맡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죠. 그다음 예루살렘 포스트가 얘기합니다. 미국인들은 베니 간츠가 제시한 공격 타임 테이블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간츠가 몇몇 미국인들을 인바이트해서 초대해서 초빙해서 타임 테이블을 제시했나 봅니다. 이란이 만약에 이런 행동을 보이면은 이스라엘은 바로 시시각각으로 어떤 시간에는 어떻게 어떤 시간은 어떻게 공격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제시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보나마나 강경스러운 것이고 실제로 이란 영내나 이란 주변에 있는 시리아나 이런 그 영내 지역을 공격하는 게 아주 제시가 자세하게 돼 있었겠죠. 이란에게는 매우 위협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선제 타격적인, 선제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테이블이었을 겁니다. 근데 미국인이 이것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이게 언론에 드러났다는 것은 이들이 소수였을 수도 있지만 미국 입장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네요. 자,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 정부로서는 이란하고
간접적으로 지금 협상의 재개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통해서 본 미국의 입장은 이란에게 뭔가 강경한 입장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입장도 역시 이란에게 100 뭐 혐오, 100 뭐 찬성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란의 상황을 잘 지켜보고 어느 정도의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란은 당연히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전통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에이전시에서 말하고 있기를 익명을 통해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실제 타깃의 미사일 테스트를 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럼 물론 이 실제 타깃은 이스라엘에 있는 타깃이겠죠. 그리고 공격자들은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aggressor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aggressor 공격자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도 포함되겠죠. 이렇게 좀 전통적인 입장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고정 멘트죠. 두 저명한 이란 고위 관리가 또 말했습니다. 텔아비브의 이란 시설 공격은 이스라엘의 종말이며 이스라엘은 완벽히 파괴가 이거 고칠게요. 파괴한 게 아니고 파괴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이란이 이스라엘을 완벽히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랍어로 제가 이 모든 걸 번역을 했는데요. 진짜 니하야가 엔드거든요. 아무튼 관련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란 역시 이 텔아비브란 말 통해서도 뭔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죠.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순간, 네, 주변 아랍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네, 매우 극혐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보통 그 나라 수도로서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서울이 뭐 어떻다, 뭐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어떻다, 독일은 뭐 베를린이 어떻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워싱턴이 어떻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은 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텔아비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항상 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놀랄 것도 없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란과 이스라엘 반응이 매우 아주 첨예하다. 아주 강력한 갈등 최고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미국의 입장도 조금 더 이스라엘의 어느 정도는 돌아가고 있는 부분, 그러면서도 최소한 해야 될 이란에 대한 협상은 재개 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미국의 반응이 잠시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중동에서 발을 빼야 하지만 이란과 핵 협상이 그게 조건인데 그렇다고 이란을 완전히 스트라이크 때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란을 조금 달래주면서 핵 협상을 재개하는 듯 하나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란을 간접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지금 어떻게 작용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란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래가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실제로 이 전쟁이란 것도 서로 이득이 돼야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란은 제가 봤을 때는 비록 강경하지만 핵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핵 재개에 대한 것에 좀 회의적일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핵 합의를 하면은 일단 경제가 살아나긴 하잖아요. 그런데 핵도 유지하려고 하면서도 아마 경제를 어느 정도 지원받으려고 하는 아마 그런 계산들을 아주 복잡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을 미국은 완전히 견제는 못할 것 같고요. 그것에 좀 신경을 쓰면서 이란을 대우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볼 거 없죠. 무조건 그 이란에 핵이 있으면 무조건 타격입니다. 핵이 있거나 그런 시설, 위협 시설 있으면 무조건 타격이죠.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이 3국가, 유럽 국가들 다 포함해서 이득이 될 게 사실 없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언론적인 그 위협 그리고 어중간한 핵 협상의 난항은 계속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사와 제 뇌피셜을 같이 공개해 드렸고요. 오늘도 역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크리스마스고요.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가운데 더 따뜻하고 강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주민수였습니다.